당시 윤석열 총장은 문재인 정부의 검찰총장이었잖아요. 살아있는 권력을 언론이 검증한 거예요. 이 건으로 미적거리던 검찰 수사가 할 수 없이 진행이 돼서 기소가 되고 법정 구속까지 됐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윤석열 정부의 문제가 뭐냐면 이 권력과 언론의 긴장 관계를 용납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다 자꾸 가짜 뉴스라는 타이틀을 붙여요. 바이든 날리면이 대표적이죠. 안녕하십니까 청년 내각의 시민 여러분, 혁명 정부의 청년 내각 신정현입니다. 여러분 11월이 시작됐습니다. 기온이 크게 떨어지진 않았는데 왠지 모르게 또 마음이 추워지는 옷깃을 여미게 되는 그런 날이 온 것 같습니다. 그 대신 오늘 초대 손님은 마치 오뎅탕처럼 따끈한 마음이 따끈할 것 같은 분을 오늘 모셨는데요. 청년 내각의 뉴페이스입니다. 자, 직접 한번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누구세요? 저거 보고 얘기하나요? 네네. 네. 안녕하십니까. 박성재라고 합니다. 얼마 전까지 MBC 사장을 지냈고요. 예. 지금은 프리랜서 작가로 지내고 있습니다. 작가. 아유, 네. 사장으로 불러야 돼요? 아니면 작가라고 불러야 돼요? 보통 높은 직책 부르는데 사장님이라고. 아니 저는 뭐 언론인이나 예. 뭐 아니면 작가 예. 이렇게 불러주는 게 더 좋더라고요. 아, 그러면 네. 저희 오늘 방송에서 작가님으로 네, 진행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네, 네. 좋습니다. 자, 청년 내각에서는 어찌 보면 정치인이 아닌 또 언론인으로서는 처음 모시는 것 같고, 그 중에서도 여러분 급이 다릅니다. 사장님을 모셨어요. 자, 그래서 전 언론인 출신이자 또 우리 안기 부장, 고승혁 부장이 어떤 느낌으로 이 자리를 했을지 저 되게 궁금해요. 어떠세요? 아이 부담스러워요. 왜요? 아니, 손석희 사장님도 모셔본 경험이 있잖아요. 아니 사장님들 모셔야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요. 제가 이렇게 깍듯한 사람입니다. 유교적인 그 딱 기운을 딱 받고 그렇게 예. 있습니다 지금. 좋습니다. 정말 그렇네요. 아, 예, 네. 원래 이 정도 말하지 않고 끊지 않습니다. 세 마디 네 그렇습니다. 마디 계속 좀 까불을 아니, 하는데. 정치인들은 딱 오. 괜찮은데 이 언론이 그래요? 부담스럽습니다. 아, 그래도 톡톡 튀는 오늘 좀 깐족이를 좀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네. 네, 그럼 좋습니다. 청년 내각에서 왜 박성재 작가님을 모셨을까요? 자, 첫 번째는 다름 아닌 출판 소식입니다. 오. 책 얘기 좀 잠깐 해주세요. 네, 책을 좀 보여주세요. 네. 네, 이렇게. 짠. 짜잔, 짜잔. MBC를 날리면이에요 제목이. 네, MBC를 날리면. 날리면. 언론인 박성재가 기록한 네. 공영방송 순환사 이렇게 돼 있어요. 날리면 아니잖아요. MBC를 바이든 아닐까요? 날리면 원래는 예. MBC 죽이기라는 제목으로 제가 책을 네. 준비했었어요. 네네. 네, 근데 죽이기라는 제목이 좀 많아요 요새. 네. 아. 이재명 죽이기도 있고 김건희 그렇죠. 죽이기도 맞네요. 있고 요새. 예. 예전에 이제 그 강준만 교수가 김대중 죽이기라는 네네. 책으로 맞아요. 히트를 치면서 죽이기라는 제목이 좀 많아져서 이렇게 날리면으로 한번 바꿔보자. 좋은데? 훨씬 더 이제 위트 있는 느낌이 그러니까. 샘솟습니다. 가로 열고 날리면 안 된다. 라는 뜻이죠. 네. 예. 그렇죠. 그런 뜻입니다. 상암동의 터줏대감 아주 소중한 문화방송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제가 네. 또 FM4U를 듣기 때문에 응원합니다. FM4U. 자, 그래서 출판한 지는 또 얼마나 되신 거예요, 이게? 지금 한 달 조금 안 됐습니다. 오, 네. 신간. 따끈. 네, 3주 좀 넘었어요. 3주. 네. 그럼 뭐 이제 책도 좀 알리시려면 출판 기념회 이런 것도 하시나요? 네, 지금 다음 주에 그 공식 출판 기념회가 아니라 이제 북토크. 북토크가 노무현 시민센터에서 예정돼 있고요. 야, 예. 지역에서 시민단체들이 많이 불러주셔가지고 예. 네네. 지역 순회 특강이나 북토크도 지금 11월 말 12월까지 계속 진행할 예정입니다. 야, 혹시 저도 그럼 저희 동네 일산으로 초청드리면 오실 수 있으세요? 뭐 사람만 모아주시면 예. 제가 가죠. 네. 아, 좋습니다. 네, 뭐 강의료 같은 거 안 받습니다. 아, 정말요? 네. 아, 그럼 제가 밥 한 끼 사주시면 됩니다. 밥 한 끼 대접하는 걸로 여러분 해서. MBC 사장님 밥 한 끼에 뵐 수 있습니다. 이렇게 좋은 세상입니다. 네, 일산 주민 여러분 예. 제가 꼭 모시고 가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두 번째 이야기는 바로 방통위 언론 장악 이야기를 오늘 해주실 것 같아요. 네. 예, 요 얘기는 좀 핫하니까 이따가 좀 네네. 질문을 던지면서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자, 본격적인 인터뷰 들어가기 전에 먼저 우리 고 부장님 예, 뭐 무슨 토론회 하나 갔다 오셨다면서요? 사회 보고 왔는데요. 사회를요? 예, 제가 그 어. 행사 사회를 음. 좀 안 봐요. 왜 그러냐면 정치 관련 행사 같은 이제 정치부 기자만 10년 하니까 사회 가끔 들어오는데 약간 그 편향된 그런 것들이 많거든요. 근데 안 하는데 이번에는
시민들이 좀 자발적으로 모였는데 이 시민들이 주제가 용산 전체주의, 개딸 전체주의와 헤어지자 이렇게 잡았길래 조금 뭐 중도적이고 어떻게 보면 좀 사회를 봐도 괜찮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가서 네. 사회를 보고 왔는데 예. 좀 사람들이 되게 슬픈 얘기 많이 하더라고요. 뭐예요? 특히 뭐 젊은 분은 네. 아니 지금 이렇게 예비군 훈련 갔다 왔는데 진짜 전쟁 날 거 아니냐 지금 이스라엘 얘기하면서 너무 조금 그런 불안감이 있는데 너무 신경 안 쓰는 것 같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네네. 뭐 그리고 뭐 이제 취업 문제 뭐 이런 문제들이 있는데 네. 아무튼 뭐 용산이나 뭐 민주당이나 뭐 다들 음. 되게 관련 없는 얘기만 하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좀 그거에 대해서 좀 예. 슬퍼하는 얘기들이 있어서 예. 저 뭐 사회자니까 그냥 진행만 하고 왔는데 예. 좀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네. 좀 하나 딱 건진 키워드가 있어요 토론회에서? 건진 키워드는 사람들이 용산 개딸 전체주의와 헤어지고 싶다. 아 헤어지고 싶다. 이별 선언을 하더라고요. 아. 그러니까 좀 이견을 말해도 예. 욕먹지 않고 협박받지 않고 예. 하고 싶은데 좀만 반대하면 뭐 오늘 보니까 이제 홍준표, 이준석 징계 풀렸다고 하는데 그러게. 뭐 저쪽은 뭐 징계하고 예. 이쪽도 뭐 징계하고 뭐 윤리위 청원하고 이렇게 이견을 되게 용납 안 하잖아요. 네. 오늘 또 그 박성재 작가님 나오신 것도 언론의 네. 자유 얘기하려는 건데 이렇게 좀 말하는 게 마음대로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좀 아. 그게 안 되는 점에 대해서 시민들의 좀 불만이 많았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개딸 뭐 전체주의 이런 얘기 좀 들어보시니까 어떤 느낌이 드세요? 저는 요런 얘기를 이제 언론의 시각에서 좀 보면 네. 문제가 많죠. 네. 문제가 많고 예를 들어서 뭐 여당이든 야당이든 획일적으로 이렇게 지지자들이 그렇게 이제 하고 특히 좀 지지자들하고 의견이 다른 분들을 예. 강성 지지자들하고 다른 분들을 막 이렇게 욕하고 비난하고 그렇죠. 뭐 문자 보내고 하는 것들 예. 그런 게 문제가 있는데 이제 제가 조금 지향하는 거는 용산이면 용산의 문제, 네. 예. 대통령 지지자들의 문제, 예. 또 개딸 문제면은 이재명 대표의 극렬 지지자들의 문제를 별도로 놓고 네, 네. 하나하나를 이렇게 파고드는 게 언론의 자세다. 아. 두 개를 50대 50으로 놓고 다 똑같다. 예, 이런 예. 식으로 하는 거를 이제 보통 기계적 중립이라고 많이 그렇죠. 하잖아요. 이런 게 많은 함정을 품고 있고 이게 의외로 효과가 없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사람들이 정치는 다 똑같은 놈들이네 이렇게 판단되거든요. 예, 그러니까는 예. 이걸 나눠서 하나하나씩 다루면서 장점과 단점을 뭐 취재해 본다든가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전 맞다고 보고 우리 예. 후배들한테도 그런 식의 제가 좀 조언을 많이 했죠. 야, 하루 종일 토론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용산 전체주의에 대해서 하루 종일 얘기할 수 있을 것 같네요. 네, 근데 그 두 가지를 용산과 개딸을 또 분류해서 각각 취재하는 방식으로 조언을 주신다고 하니까 늘 뭉뚱그려서 전체주의 극렬 지지자 문제 지적만 했다가 그러면 다 똑같아지거든요. 그러니까요. 근데 앞으로도 사실은 말하는 내용이 오. 뭐가 옳고 다 그런지는 조금 차이가 있을 거예요. 네. 사람들한테 예. 옥석을 가리게 해줘야 돼요. 예, 그러니까 태도만 가지고 비판하면 그런 현상이 나오는 거죠. 네네. 예, 근데 사실은 태도보다는 그 주장하는 거의 내용이 더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예. 같은 시위라도 아니면 같은 요구, 같은 주장이라도 그 형태로는 다 똑같으니까 뭐 여당도 똑같아, 야당도 똑같아 이렇게 정치 혐오주의를 일으키는 쪽으로 예. 우리가 분석을 하거나 비평을 하면 안 된다. 저는 늘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 정치하는 사람으로서 좀 새겨들어야 되겠어요. 무조건 다 나쁘다. 뭐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거는 오히려 또 국민들로부터 정치 불신을 일으킬 수 있다라는 거 되게 중요한 지적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뭐 어쨌든 획일적이고 또 추종적이고 맹목적인 정치 문화를 바꾸기 위한 좋은 토론회에 갔다 오신 거 같습니다. 사람들이 예. 댓글에 제 의견 아니에요? 댓글에 네. 다들 신당 만들자는 의견이 아. 그렇게 많이 나옵니다. 그놈의 신당, 진짜 신당동 떡볶이 먹고 싶네요. 좋습니다. 첫 번째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윤석열 정부와 MBC. 네, 솔직히 뭐 아는 사람들은 다 알고 뭐 모르는 분들이야 뭐 모를 수 있겠는데 이거 어떻게 몰라요? 어떻게 네. 몰라요 이걸? 박성재 사장님이라고 불렸던 시간이 뭐 몇 년 전이 아니에요. 얼마 전까지 이제 사장으로 직책을 갖고 계셨어요. 근데 지금은 아닙니다. 앞서 소개했던 것처럼 작가라고 소개를 했던 거예요. 자, 왜 그만두신 겁니까? 정년퇴직하신 겁니까? 뭡니까? 사장이니까 정년퇴직은 없고요. 아, 그렇죠, 그렇죠. 예, 올해 3년 임기를 마치고 네. 한 번 더 도전을 했었는데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통상 연임이 거의 되지 않아요? 아니요, 뭐 꼭 그렇지 않고 연임하는 사장도 있고 못하는 사장도 있는데 네네. 저는 연임에 실패한 사장이죠. 그렇구나. 왜요? 그러니까 뭐 새로운 좀 제도가 예. 도입됐어요. 예. 근데 그때 그 제도의 핵심이 뭐였냐면 여론조사를 통해 가지고 한 150여 명의 시민들을 일반 시민들을 MBC에 모아다 놓고 사장 후보들이 결승에 올라온 후보들이 그 앞에서 토론을 벌이고 뭐 해가지고 한 명이 떨어지는 거였는데 되게 신기하네요. 3명 중에 제가 떨어졌어요. 나 거기서 본 것 같아요. 너무 신기한데요. 맞아. 기억난다 이거. 그때 약간 이 진영적인 어떤 투표가 좀 이루어진 것 같아요. 그럴 수 있죠. 그래서 제일 아마 강성으로 보이는 제가 떨어지지 않았을까. 예. 연임을 어쨌든 해야겠다라고 마음먹은 이유도 있으셨을 것 있었죠. 같아요. 왜 연임을 하시고 제가 사실 공영방송이 사장 한 번 하면 뭐 개인으로서도 큰 영광이고 또 이게 굉장히 무거운 자리거든요. 그럼요. KBS, MBC 사장은. 그래서 뭐 저는 뭐 무슨 국회의원이나 장관이나 이런 자리보다도 굉장히 영광스러운 자리라고 생각을 했고 3년 하면 됐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그 다음에는 은퇴해서 제2의 어떤 저의 그 삶을 살려고 했었는데 마지막 해에 사장 마지막 해에 이제 정권이 바뀌었습니다. 바뀌었죠. 바뀌었는데 윤석열 정부하고 MBC가 굉장히 서로 안 좋은 일을 많이 겪었습니다. 권력은 언론을 좀 불편하게 생각하는 건 뭐 어쩔 수 없지만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비판하는 언론을 막 이 형사 처벌하려고 하고 사법 처리하려고 하고 뭐 기자들을 수색하고 압수수색하고 고소하고 그러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럼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윤석열 정부의 문제가 뭐냐면 이 권력과 언론의 긴장 관계를 용납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다 자꾸 가짜 뉴스라는 타이틀을 붙여요. 바이든 날리면이 대표적이죠. 그러니까 이런 거를 근데 우리 MBC 언론인들은 그대로 참을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문제를 놓고 갈등이 심해졌고 그러다 보니까 다른 방식으로 MBC를 많이 압박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뭐 세무조사라든가 노동부 조사라든가 뭐 이런 공권력을 동원한 검찰 경찰은 말할 것도 없고 이러니까 이제 MBC의 후배들 언론인들이 좀 직원들이 불안해하고 그래서 제가 지켜야겠다. 제가 좀 막아야겠다라는 생각에서 한 번 더 해볼까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잘 안 풀렸습니다. 근데 진짜로 그 정치 관련 기사 쓰면 되게 생각보다 외압이 많이 들어오거든요. 그 부분을 이제 문제 제기도 많이 하고 뭐 저도 예전에 이제 그 김건희 관련 기사 막 힐돼가지고 이제 회사에서 퇴사하겠다고 난리를 친 적이 있는데 그것 때문에 퇴사하신 거예요? 아닙니다. 퇴사의 더 직접적인 이유는 그 이재명 대장동 보도인데 민주당도 만만치 않다는 사실. 양쪽에서 다 미움받았네요. 그니까요. 진짜. 좋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외압들을 지켜주는 결정권자가 되게 중요해요. 그렇네요. 그러니까 그 자리에 연연하는 것이 아니라 언론 혹은 방송 그 자체를 존립하는 그 근거를 지키고자 그 자리 연임을 하시고자 했다라는 말씀으로 전 이해가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이야기를 좀 깊이 들어가 보려고 하는데 우리 박성재 작가님 MBC를 경영하는 동안에 어떤 일이 있었길래 도대체 자, 먼저는 작년에 가장 큰 유행이자 국민적 조롱거리라고도 나오는 이야기죠. 바이든 날리면 영상 다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정말. 자, 김은혜 홍보수석이 대통령 발언 15시간 만에 공식 해명 내놨죠? 지금 다시 한번 들어봐 주십시오. 국회에서 승인 안 해주고 날리면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미국 얘기가 나올 리가 없고 바이든이라는 말을 할 이유는 더더욱 없습니다. 우리에게 국가란 무엇입니까? 정파의 이익을 위해서 국익을 희생시킬 수는 없습니다. 누구보다 국민이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다시 들어봐 달라 김은혜 수석이 말했죠. 자, 우선 당시 대통령 발언을 편집 없이 그대로 좀 들어보시고요. 저희가 주변 소음을 좀 지워서 잘 들리도록 다시 한번 편집을 했습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승인 안 해주고 만들면 쪽팔려서 승인 안 해주고 만들면 쪽팔려서
저희가 일부러 자막을 제공해드리지 않았어요. 이게 국무총리도 여러 번 들었지만 뭔지 잘 모르겠다고 오늘 발언했더군요. 사사건건에서 듣기 평가 준비했습니다. 이 대통령 발언 논란이 진실 공방으로 흘러가는 만큼 과거 대통령 본인의 발언과 비교해보자 이런 취지입니다. 역시 자막은 제공해드리지 않습니다. 제가 설명을 바이든 대통령께 해드렸고 오늘 바이든 대통령께서 방한의 첫 일정으로 바이든 대통령께서는 하여튼 취임 후에 승인 안 해주고 만들면 쪽팔려서 지금 이 발언이 왜 나왔느냐에 대해서는 사실 두 가지 해석이 존재하는 거죠. 첫 번째로는 대통령실의 해명대로 이게 이제 우리가 이제 1억 달러를 내기로 했는데 이게 이제 국회에서 처리가 안 되면 내가 좀 민망해질 것 같은데라는 첫 번째 해석이 있고, 두 번째 해석은 바이든 대통령이 그 연설을 하면서 우리가 60억 달러를 낼 것인데 나머지 120억 달러를 여러분이 채워주십시오. 그렇게 공언했는데 만약에 바이든 대통령이 60억 달러를 지출하는 거에 대한 동의를 얻지 못하면 바이든 대통령은 좀 창피하겠지? 이렇게 얘기한 거 아니냐는 해석. 두 가지 해석은 제가 볼 땐 다 가능한 상황이거든요. 올해 말, 자, 이 발언 빼고는 진짜 이야기하기 힘들 겁니다. 저희가 자막은 안 만들었고요. 이렇게만 말씀드려도 뭔지 아시겠죠? 승인 안 해주고 만들면 쪽팔려서 그 보도 안 할 수도 있었죠, 여러 가지로. 근데 이제 이게 보도가 됐지 않습니까? 제가 놀랐던 것은 이제 대통령도 끝까지 사과 안 했고 그렇게 말한 적 없다고 얘기했는데, 대통령이 해명한 말과 비서실장이 해명한 말과 홍보수석이 해명한 말과 그 밑에 있는 부대변인이 해명한 말이 다 달라요. 네. 결국은 그 누구도 대통령한테 다가가서 뭐라고 말씀하셨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그러한 권한과 친분을 가진 사람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그대로 보여준 사건이죠. 문제는요, 그 방송국에서 이런 내용을 가지고 자기들이 이미 해석을 한 것을 가지고 미국 국무부와 백악관에 다시 질의를 한 거예요. 이게 과연 언론의 태도인가? 언론이 어느 선까지 할 수 있는 것이냐? 어떤 의도가 있었다 이렇게 예, 보시는군요. 저는 그래서 윤 대통령도 조금 도량을 넓히시고, 네. 그리고 MBC가 나는 이 문제는 사과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네. 네, 특별히 KBS 영상을 좀 준비했습니다. 뭐 모든 매체들이 다들 아시겠지만 이 관련된 사건을 다 다뤘죠. 그리고 나서 공교롭게도 집중 타겟이 된 건 MBC였습니다. 정부는 MBC를 집중적으로 타겟을 했다라는 겁니다. 어떤 압박들이 좀 있었는지 좀 말씀해 줄 수 있으세요? 제일 먼저 이제 그거를 보도한 네. 기자들하고 또 유튜브로 맨 처음에 그 영상이 나갔거든요. 네. 유튜브에 있는 별도의 꼭지로 나갔는데 10시 7분에 네. 그걸 또 제작한 기자, 편집한 뭐 사람, 그다음에 보도국장, 또 예. 유튜브 뉴스로 만드는 디지털 뉴스국장, 보도본부장, 사장까지 예. 모조리 다 고발을 했죠. 와. 어떻게 그럴 수 있지? 그래서 와. 이메일하고 네. 통화 기록 같은 건 압수수색을 당했어요. 예. 왜냐하면 자기 하면 다 알려주거든요. 예, 예. 근데 뉴스를 만들 때 이메일이랑 이걸 왜 압수수색하는 거예요? 걔네들이 영장을 네. 얘가 봤는데 네. 압수수색 영장을 예. 그 시나리오를 썼어요. 예. MBC가 민주당하고 짜고 네. 미리 영상을 민주당에 넘겨줬다. 아. 왜냐하면은 보도한 게 10시 7분이고 네. 대통령실 엠바고가 풀린 게 9시 40분인데 예. 9시 반에 그 민주당 최고위원회인가? 예. 거기에서 얘기가 나왔다. 박홍근 예, 맞아요. 그 얘기를 했거든요. 그 얘기를. 그렇죠. 예. 근데 그게 이제 우리가 넘겨줘서 그렇게 한 거다라는 식으로 넘겨 짚은 거예요. 소설을 네, 쓴 네. 거죠. 근데 말이 안 되죠. 안 되죠. 왜냐하면은 그 영상은 이미 8시 때 이미 모든 언론사에 다 들어가 있었거든요. 예, 예. 거기서 이제 새어나간 것으로 하고 난 보는데 어디서 나갔는지 모르지만 그걸 MBC가 했다고 이렇게 해가지고 근데 그게 풀 영상 아니었어요? 풀 영상이죠, 당연히. 그렇죠. 그러니까 모든 언론사들이 공유하는 거라 네. MBC에서 샜을 거라고 단정할 수도 없고. 그렇게 이제 기자들하고 경영진을 이제 사법 처리시키려고 하고 했었고. 네. 아유. 그다음에 이 건으로 제 앞으로 공문을 막 보냈어요. 예. 대통령실에서 해명하라. 해명하라. 그러더니 갑자기 네. 우리 기자들을 비행기 안 태우겠다. 전용기 배제. 예, 예, 정말 어이가 유명하죠, 없어. 이것도. 대통령이 출장을 진짜. 가는데 출장 이틀 전 밤에 막 짐 싸고 있었대요. 네. 예. 근데 이틀 전 밤에 문자로 띡 하고 문자가 날라온 거예요. 네. 타지 마라. 네. 네. 뭐 이런 것도 있었고, 그다음에 뭐
그 다음에 세무조사, 네. 또 노동부의 그 특별 근로감독, 네. 뭐 그다음에 다른 건을 가지고 또 저를 네. 고소 고발하고 이런 게 굉장히 많았습니다. 압박이 전방위적으로 네. 이루어졌군요. 이 근데 어. 굉장히 얘기를 들어보면 약간 치열하다기보다는 뭔가 너무 어이가 없어? 어이가 없다. 어이가 없죠. 예. 아니 그때 이제 정부가 그런 말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국가에서 가장 중요한 외교 또 동맹의 이 시점을 훼손하는 보도였다. 국익을 해치는 보도를 그렇게 하면 되냐. 계속 정부는 그 프레임으로 이제 MBC를 국익을 공격했거든요. 해치었다는 말을 대통령이 직접 했죠. 그러니까요. 돌아와가지고 네. 그 도어 스태핑하면서 깜짝 직접 놀랐습니다. 하면서 진상 조사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예, 예. 이 말이 MBC를 수사하라는 지시였다고 저는 생각해요. 네, 그거를 국민들 가이드라인이다. 앞에서 대통령이 한 거. 진상 조사라는 게 네네. 뭐예요? 조사라는 게 네. 수사라는 거죠. 그렇죠. 네. 자 그렇다면 아까 우리 고승혁 안개부장이 말했던 것처럼 모든 방송사가 다 틀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중에 집중 타겟은 MBC였어요. 왜 그랬어요? MBC가 네.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기 전부터 예. 조금 그 윤석열 그 대통령 부부 네네. 혹은 장모님과 관련된 보도를 많이 했었어요. 검증 관련 예, 보도를 검증을 많이 하는. 했죠. 그리고 검찰총장 때도 장모 그 최은순 씨의 예. 어떤 이 사기와 이런 거 관련된 집중 보도를 좀 했었어요. 근데 그거는 검찰총장의 장모였기 때문에 한 거지. 그렇죠. 뭐 특별히 무슨 검찰을 하고 뭘 하려고 한 게 아니죠. 그렇죠. 네, 왜냐하면은 당시 윤석열 그 총장은 문재인 정부의 검찰총장이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살아있는 권력이라고 봐야 되죠. 네. 살아있는 권력을 언론이 검증한 거예요. 근데 사위가 검찰총장이라고 해서 수사가 진행이 안 되고 있었어요. 그렇죠. 예, 예. 그래서 저희 스트레이트라는 프로그램에서 예. 3부에 걸쳐서 뭐 우리 저 기자 한 명이 열심히 취재를 네. 해가지고 냈는데 예. 이 건으로 미적거리던 검찰 수사가 할 수 없이 진행이 돼서 어허. 기소가 되고 법정 구속까지 갔어요. 네. 중간에 풀려났다가 얼마 전에 다시 2심에서 또 법정 구속됐죠. 예, 예. 네. 그런 일도 있었고 또 대선 때 그 김건희 여사의 녹취록 네, 네, 네. 녹취록 보도 역시 스트레이트가 그거를 다뤘죠. 음. 뭐 이런 거로 인해서 좀 감정이 쌓였던 것 같아요. MBC에 네, 대해서. 네, 네. 그런데 그럼 왜 140개 언론사가 네. 다 보도했는데 MBC만 타겟으로 했을까?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우리 영화 그 주유소 습격 사건인가 그런 맞아. 영화 오, 있습니다. 예, 예. 거기 보면 나 뭐 생각이 났어. 유호성이 나는 한 놈만 패. 그렇지 나는 한 놈만 패 그러잖아요. 그럼 나머지가 알아서 쫄잖아요. 맞아요. 그렇죠. 예, 예. 그런 효과를 노린 것 같다. 그러니까 이제 다 상대하면은 힘들잖아요. 그렇죠. 하나만 패는 거죠. 나도 그럼 저렇게 되는가 보다. 네. 이런 거죠. 그러면 이제 나머지는 예. 꼬리를 내리죠. 맞습니다. 맞습니다. 방금 이야기하신 게 바로 2020년 3월에 있었던 검찰총장 장모님의 수상한 소송 요 내용이에요. 네. 박성재 작가님이 MBC 사장이 된 뒤로 특종이 특히 많았습니다. 특히 2022년 1월에는 김건희 씨는 왜? 라고 해서 유튜브 매체 기자와 당시 대통령 후보 배우자였던 김건희 지금 여사의 통화 내용 이 내용을 이제 딱 보도했단 말이에요. 진짜 재밌는 뉴스였어요. 네, 진짜 그때 살아있는 권력의 최정점으로 갈 수도 있었던 사람의 배우자 내용을 이 내용을 보도한다라는 건 상당히 용기가 필요한 거거든요. 네. 그 내막 좀 설명해 주세요. 그 내막이랄 게 없는 게 네. 장모님의 그 장모 최은순 씨의 어떤 비리 보도나 김건희 예. 씨의 녹취록 보도는 네. 제가 내막을 몰라요. 그걸 취재한 기자들이 아는 거죠. 그렇겠죠. 즉 무슨 얘기냐면 보도국장이면 모르겠는데 예. 사장은 뉴스에서 뭐가 나갔는지를 간섭을 하지 않습니다. 네, 네, 네. MBC는 특히 음. 예, 안 그런 언론사도 많죠. 예, 그러나 예. MBC는 사장이 뉴스나 시사 프로그램에서 뭐가 나가는지 네. 예를 들면 네, 네, 네. 예능에서 뭐 유재석을 빼라 넣어라 뭐 누구를 이런 거 사장이 간섭 못 하잖아요. 그렇죠. 드라마도 대본을 어떻게 하려는 똑같아요. 뉴스도 간섭 못 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뭐가 나간지도 모르고 있었어요. 예, 예. 그런데 나가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시킨 것처럼 이제 우기는 거죠. 정치적 프레임을 딱 얹어버린 거야. 네, 네. 모든 게 박성재가 예. 뭐 어떻게 하려고 한 거다. 사장이. 아하. 그래서 저의 개인적인 공격도 들어오고 예, 예. 이렇게 되는 거죠. 기자들이 알아서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검찰총장 장모의
비리는 분명히 이거는 보도 가치가 있는 거죠. 예. 김건희 여사 예. 당시 영부인이 될지도 모르는 그렇죠. 김건희 여사의 녹취록은 영부인이 될지도 모르는 사람이기 때문에 보도 가치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예, 예. 그 중에서 개인적인 어떤 여러 가지 뭐 그런 내용들은 다 빼고 뭔가 이 유권자들이 알아야 할 부분만 중점적으로 보도를 했어요. 예, 예. 그것도 그쪽에서 가처분 소송을 냈어요. 보도, 방송 금지 가처분 소송. 그쪽이라 하면은 그 김건희, 캠프. 예, 캠프 쪽에서. 아하. 그런데 저희가 일부가 인용이 됐어요. 예, 예. 그래서 좀 사람들이 많이 이렇게 그 후에도 알려졌잖아요. 예, 맞아요. 뭐 예를 들면 내가 집권하면 가만 안 두겠어 뭐 이런 발언들. 맞아요. 그런 발언들은 안 나갔어요. 내지 말라고 그래요 판사가. 네, 네. 그러니까 약간 좀 밋밋한 방송이 됐죠. 예, 예, 예. 법원 판단에 따르다 보니까. 네. 그러니까 뭐 이런 거는 대선은이라는 중요한 이벤트를 앞두고 후보자들을 검증하는 보도예요. 네. 이재명 대표에 대한 대장동 보도라든가 똑같은 거죠. 그렇죠. 예, 예. 예, 그런데 예. 저희가만 한 것도 아니고 그렇죠. 이런 거를 굉장히 문제 삼아서 한 거죠. 내막이라는 게 별다른 게 없습니다. 그렇네요. 거기에 또 사장님의 특별한 역할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없죠. 예, 예, 예. 자, 그런데 JTBC는 그러면 이거 뭐 이 보도에 대해서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그때 그렇다기보다는 일단 예, 뭐 예. 말씀하신 대로 사장은 보통 이제 예. 그 보도에 개입을 하지 않는데 예. 이 원칙이 훼손되면 굉장히 좀 언론이 위험해지는 경우들이 많아요. 네, 네. 그래서 관련해서 보면 과거 이제 얼마 전이에요. CBS가 이제 윤석열 관련 기사에 예. 제목을 바꾸는 걸 사장이 지시했다가 뭐 뒤통이 나는 바람에 뭐 기자들이 항의하는 일도 있었고 그래요? JTBC 같은 경우는 대표적인 게 이제 그 최순실 박근혜 때 삼성을 예. 통해서 이재용 관련 기사 들어왔는데 손석희 사장이 밝혔거든요. 이렇게는 못하겠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는데 오히려 그러니까 간섭을 요구했는데 막은 사례가 되는 거죠. 그 외에 JTBC가 간섭 당한 사례도 있지만 네. 그건 제가 먹고 살아야 되니까요.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예, 나중에 따로. 그게 중요한 얘기예요. 왜냐하면은 손석희 선배 같은 분이 니까 네. 이런 거를 밝힌 거죠. 그렇죠. 대부분의 사장이나 국장들은 안 밝히겠죠. 안 밝히고 자기가 조용하게 그 해당 기자나 간부를 불러서 야, 그 보도 좀 어떻게 막아봐. 아니면 좀 톤 다운 해봐. 그럴 수 있죠. 뭐 그렇지 않겠어요? 네. 그렇겠죠. 예를 들면은 대통령실에서 너 전용기 타지 마 MBC 기자들이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은 사장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대부분의 옛날 같으면 네. 보도본부장 불러가지고 야 홍보수석 좀 만나봐. 비서실장하고 소주 한잔 해봐봐. 그리고서는 우리도 뭐 잘 할 테니까 좀 풉시다. 뭐 보통 이렇게 하죠. 예, 옛날식 아마 지금도 많은 언론사들은 그렇게 할 겁니다. 네, 네. 근데 저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왜? 저쪽에서 우리하고 그렇게 뭐 적당히 겁줘가지고 타협하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네, 네, 네. 저희가 그런 거에 응해서도 안 되고, 굉장히 공개적으로 정면으로 사법 처리를 하겠다고 나섰기 때문에, 네, 네, 네. 저는 이것도 좀 판정을 받고 싶다.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거는 언론 자유에 대한 침해다. 예. 즉 대통령은 헌법에 보장된 언론 자유를 지켜야 될 의무가 있는데 대통령이 직접 지시를 해가지고 전용기는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그렇죠. 거죠. 자기 개인 거 재산이 아니잖아요. 아니잖아요. 예. 네. 그래서 이건 위헌이다. 예. 생각했죠. 그래서 저희가 헌법 소원을 제기했습니다. 네. 네. 결과는 혹시 나왔어요? 지금 올라가 있습니다. 아직도 좀 쥐고 있어요. 헌법재판소에서. 참. 여러분 영화가 아니고요. 실제로 벌어진 일이고요. 우리가 언론을 통해서 너무 많이 막 그렇게 휘발되듯이 들어서 그런데 이게 정말로 우리 사회에 있어서는 우리나라의 민주적인 어떤 사회 구조를 후퇴시키는 정말 치명적인 사건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리고 저는 그래요. 카메라가 있고 오디오가 있고 녹음되고 영상인데도 예. 가짜 뉴스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그러게요. 그 팩트 체크를 앞으로는 정부가 보겠다고 한 거잖아요. 네. 이분들이 하는 팩트 체크를 좀 과연 우리가 믿을 수 있는가에 대한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맞네요. 어떻게 보면 정부 여당은 뭐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원래 하죠. 예전에 네. 뭐 이제 뭐 민주당도 뭐 경향신문 칼럼 고발하고 뭐 이런 사태 있었듯이 할 수 있는데 네. 근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최소한의 뭔가 그 사진, 영상 이런 거에 대한 네. 증거가 나오면 다시 생각해 보겠다. 뭐 꼬리를 내린 이런 거라도 있었는데 네, 네. 요새는 조금 그런 것도 보이지 않고 무작정 약간 유튜버들 통해서 우기고 보는 이런 것들이 우기고 보내는 좀 많이 나오는 지금 것 가짜 같아요. 뉴스라는 주장 자체를 네.
좀 들여다봐야 됩니다. 아하. 그러니까 가짜 뉴스가 아니고 진짜 뉴스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예. 자 가짜 뉴스라는 거는 언론이 허위 정보를 통해서 자기의 명예를 뭐 훼손했다 이런 얘기로 연결되는 거잖아요. 예, 그렇죠. 예. 고의로 네. 허위 보통 근데 정보를. 외국에서는 네. 아무리 그래도 페이크 뉴스다 가짜 뉴스다 이렇게 얘기하면 네. 예를 들어서 뭐 하마스가 이스라엘 어린아이를 참수했다든가 이런 얼마 전에 돌았잖아요. 예. 이렇게 의도를 가지고 전쟁 상황이라든가 어떤 정파적인 의도를 가지고 일부러 왜곡하는 예. 그런 걸 가짜 뉴스라고 하지. 아. 대통령이나 공직자가 한 예. 말이나 행위가 뭔가 자기가 그게 아니다. 그러니까 가짜 뉴스다 이렇게는 안 해요. 그렇죠. 자, 왜 가짜 뉴스가 안 되냐면 네. 다른 예를 들어볼게요. 예. 내가 연예인이에요. 예. 연예인이고 내가 예를 들어서 음주운전을 한 걸로 보도가 됐어요. 네. 굉장히 큰 타격이죠. 그렇죠. 근데 나 음주운전 술 안 먹었어요. 네. 안 먹었다고 주장하겠죠. 네. 예. 그러면 다음 날은 첫날 음주운전 보도가 나가고 경찰 수사에 따라서 근데 이 사람이 기자회견을 할 거 아니에요. 네. 나 음주운전 안 했습니다. 밝혀주십시오. 그걸 보도 다 하잖아요. 네. 근데 그 사람이 음주운전한 걸 가짜 뉴스라고 하면 안 되죠. 왜? 그 사람은 다 자기의 반론이 보도가 됐기 때문에. 예. 그래서 지금부터는 그러면 진상을 진짜 뭐냐 예. 취재하면 되는 거예요. 예. 그죠? 그러니까 가짜 뉴스라는 말은 소위 완전히 반론이 보장이 안 되거나 허위의 정보로 인해서 명백한 피해가 있을 때만 쓸 수 있는 말이지. 어허. 대통령, 영부인, 뭐 장관 요새 뭐 인사청문회 대상자들도 다 가짜 뉴스 얘기하고 막 그러잖아요. 예, 김행 여가부 네. 장관 후보자가 가짜 뉴스 잡혔다 본인한테 그랬어요. 불리한 뉴스는 다 가짜 뉴스라고 하는데 예, 거기가 예. 자기가 반론을 피면 돼요. 그 반론을 피면 언론이 다 보도합니다. 그렇죠. 예, 힘 예. 있는 사람들은. 그렇죠. 힘 없는 사람들이 문제죠. 아, 그렇죠. 내가 당했는데 예. 언론에 이렇게 당했어. 근데 후속 보도를 안 해줘. 반론이나 정정 보도를 안 해줘. 그러면 언론 중재위 가고 소송하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럴 때나 쓰는 말이지. 자기가 무슨 말을 하면은 다 반론이 되고 정정 보도가 되고 네. 이렇게 되는 공방이 되긴 하겠지만 네네. 그런 사람들은 가짜 뉴스라고 하면 안 되죠. 중요한 걸 좀 네. 예, 가짜 뉴스의 정의를 좀 확실하게 안 것 같아요. 그래서 이따가 또 가짜 뉴스에 대한 질문이 있긴 한데 먼저 네. 말씀 주셨으니까 질문이 또 있나요? 뒤에 있긴 한데 자 그러면 다시 질문으로 돌아갈게요. 네. 우리 사장님 취임하기 전부터 MBC에는 검찰 의혹 보도들이 많았어요. 많았죠. 그죠? 제가 네. 오늘 아까 처음 책을 소개해드렸는데 네. 우리 박성재 작가님이 쓰신 MBC를 날리면에 151페이지에 그 부분을 서술을 하십니다. MBC가 2019년 4월 15일 44회 스트레이트에서 김학의 별장 성접대 윤중천 입을 그러니까요. 열다. 또 2019년 9월 2일 63회에 논두렁 시계의 배우 국정원 검찰 그리고 이제 2019년 9월 30일 66회에는 검찰 권력의 횡포 기소는 입맛대로 67회 무소불위 검찰의 횡포 감히 검사를 협박했다가 이런 내용입니다. 72회에서는요. 나는 기본 수임료 3억부터 검찰 출신 전관의 힘. 73회는 검찰 눈에만 안 보이는 하나고 의혹.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75회입니다. 처벌 안 하나 못 하나 검찰과 법 위의 의원들 하나 더 있네요. 77회에서는 한 건설사의 정관 특혜 사용 설명서. 누가 가장 불편해할 제목입니까? 이 검찰 폭격기 아닙니까? 이 정도면 이제 우리나라의 권력기관의 뭐 최고봉이라고 네. 볼 수 있는 검찰 조직이 가장 싫어하고 불편해할 만한 주제들입니다. 하지만 마땅히 언론이 다뤄야 될 내용들을 용기 있게 다뤄준 그런 정말 중요한 프로그램이었는데 자 그러다 보니까 2019년 그 시즌에는 문재인 정부였잖아요. 네. 검찰과의 갈등이 또 심했던 시기이기도 네. 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국민의힘은요. 줄곧 MBC를 향해서 뭐라 그러냐. 야 친민주당 매체 아니냐 MBC 그렇지. 이러면서 예. 맹공격을 했습니다. 네. 자 거기에 대해서 반론할 기회를 좀 그러니까 드릴게요. 문재인 대통령이나 조국 장관하고 검찰이 사이가 안 좋았기 때문에 네. 그걸 어용방송 역할을 한 거 아니냐. 예. 그래서 검찰을 소위 조진 거 아니냐. 이런 식의 이제 그런 거죠. 근데 말도 안 되는 얘기인 게 이 이명박 박근혜 정권 때도 검찰 비판을 많이 했어요. 예를 들면 그렇죠. 검사와 스폰서라는 예. 유명한 보도가 있습니다. 그렇죠. 이 보도는 박근혜 정부 때 나간 이명박 정부 때 나간 겁니다. 네, 그죠? 그러니까 그 사이에도 PD수첩이나 뭐 2580 이런 데서 검찰 비리와 관련된 보도를 많이 했습니다. 전관 이용 문제도 많이 짚었고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언론은 권력을 비판해야 된다고 다 그러잖아요. 맞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약자를 보호하고. 맞아요.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가장 강한 집단이 검찰이에요. 그렇죠. 강한 집단 중에 하나가. 네. 청와대는 주인이 계속 바뀌죠. 예. 국회도 뭐 여당이 다수당이 됐다가 이당이 다수당이 됐다가 그렇죠. 하잖아요. 예, 검찰은 쭉 갑니다. 어느 그 많은 영화에서 나오잖아요. 네. 그러니까 검찰이 가지고 있는 굉장한 권력 네. 그리고 그 검찰이 그 검찰과 또 법조 출신 기자들 사이에 어떤 커넥션. 끈끈한 뭐 커넥션까지는 좀 그렇고 어떤 네트워크, 네. 네트워크. 이런 것들이 작용해서 네. 검찰이 굉장한 힘을 발휘하고 있었죠. 아. 그런 것들을 MBC는 끊임없이 짚어왔어요. 아. 대통령이 진보 대통령이건 네. 예. 보수 대통령이건 그렇네요. 네, 그러니까 그런데 조국 장관 사태를 계기로 검찰에 대한 비판적인 여론이 더 많이 높아졌죠. 맞습니다. 예, 예. 그래서 그런 사회적 흐름을 따라간 거예요. 아.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검찰을 비판 보도가 많아진 거죠. 예, 저는 오히려 예. 거꾸로 생각해 보면은 검찰을 공격하는 보도, 검찰을 예. 비판하는 보도하고 예. 문재인을 비판하는 보도 어느 게 더 용기 있는 것일까요? 저는 당시에 저는 검찰을 비판하는 보도가 더 용기 있는 보도였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만큼 검찰의 힘이 강하죠. 강하고. 우리나라는. 그래서 뭐 검찰의 힘을 빼야 된다고 그 검찰 개혁도 하고 맞아요. 뭐 무슨 검수완박이니 뭐니 한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네, 예. 아, 중요한 지적이에요. 그리고 이제 또 이렇게 중요한 역할들을 쭉 해오시다 보니까 재미난 에피소드가 모교로부터 아니 파문당했다는 근데 얘기는 모교에서 왜 파문해요? 뭐 이건 진짜 무슨 일인 뭐 거예요? 이건 별거 아닌데 제가 서울 예. 그 S고를 나왔는데 예. 거기 동문회가 꽤 많은데 그 중에 약간 또 이제 네. 제 MBC가 좀 마음에 안 드신 아니면 제가 뭔가 이렇게 뭐 잘못하고 있다고 생각하신 분 선배님들이 일부 계셨던가 봐요. 되게 보수적인 고등학교인가요? 그런가요? 동창회에서 파문당한 게 아니고 예. 그런 분들의 모임에서? 작은 모임에서 제가 아니 동창회에서 파문당한 자에서 재명. 동창회에서 했다고 파문당하면 하더라고요. 약간 그리고 사람의 인성에 약간 문제가 있을 수도 있을 텐데 아닌 저를 걸로. 또 좋아하시는 선배님들도 많이 네. 계십니다. 그런 모임도 따로 있습니다. 뭐 간단히 뭐 이런 모임이었대요. 나라지킴이 고교연합 구국동지회 뭐 이런 모임인데 그러니까. 이름만 딱 들어도 네. 왜 제가 봐도 제명시킬 것 같아요. 또 무슨 학교길래 아, 그러니까요. 네. 참 재밌습니다. 신기하네요. 자, 그래서 이제 또 책의 내용으로 잠깐 돌아가 보니까 네. MBC 만성 적자 뭐 이런 얘기들도 있었고 공영방송에 대한 여러 가지 좀 뭐 비효율성 얘기도 있었는데 흑자 전환에 대한 이슈가 또 있었어요. 네. 이게 경영의 큰 성과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거 좀 자랑 좀 해주세요. 아니, 뭐 그래도. 자랑한다면은 자랑인데 네. 그 제가 사장 되기 전까지는 적자가 좀 많은 편이었고 네. 그게 왜 그랬냐면 그 전에 이명박 박근혜 정권 때 MBC가 많이 무너졌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뭐 이른바 엠빙신이라고 네. 불리기도 하고 MBC. 그 이유가 사장과 경영진이 잘못된 생각으로 회사를 경영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이 대통령만 바라보고 맞아요. 뉴스와 시사 프로그램이 망가졌고 네. 또 그러다 보니까 예능이나 드라마 같이 새롭게 계속 새로운 놈을 네. 추구해야 되고 예. 창의성이 들어가야 되는 그런 프로그램들도 괜히 퀄리티가 많이 떨어졌어요. 근데 밖에서는 유튜브, OTT 그렇죠. 뭐 이 세상이 온 거예요. 이런 미디어 환경 변화에 적응을 제대로 못했어요. 네. 근데 제 전에 이제 최승호 선배가 예. 사장을 하셨는데 예. 그때부터 이제 복구를 하는 작업을 많이 했고요. 최승호 선배 때 열심히 하셔서 네. 어느 정도 복구가 됐고 그러나 적자를 탈피하지 못한 상태에서 제가 사장이 됐는데 예. 그걸 제가 이어받아서 복구를 시킨 거죠. MBC 경쟁력을. 예. 그래서 유튜브 같은 데서도 매출이 예. 많이 늘어났고 또 좀 줄일 건 줄이고 예. 매출에 새로운 매출을 또 많이 만들어내고 해가지고 된 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니 제가 좀 듣다 보면 너무 좀 답답해요. 뭐냐면은 이게 정말 흑자 전환은 경영 성과로서는 이거보다 좋은 성과가 없죠. 그리고 무엇보다 MBC의 저널리즘의 본질을 지켜냈던 사장님이시기도 했다고 저는 보는데 왜 연임이 안 됐나 지금 답답하고 좀 속상합니다. 예. 자, 그래서 국민들은 또 어떻게 바라보실지 윤석열 정부 또는 검찰과 MBC의 관계를 바라보는 옥폴 조사를 한번 보겠습니다. 저희 조사 일단 한번 같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한번 저희가 댓글과 조사 한번 같이 준비했는데요. 네. 저도 한번 내용을 같이 봐야 되니까 일단
그보다 앞에 있는 거 띄워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거는 예, 여기입니다. 전체 페이지인데요. 윤석열 관련 가짜 뉴스 인용했다는 이유로 MBC와 JTBC가 최근에 그 방통위 징계를 받았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192명을 조사해봤습니다. 네. 어떻게 생각하는지 봤는데 반대가 59%에 달합니다. 그러니까 어이구. 거의 60%에 달하는 사람들이 이건 말이 안 된다라고 네. 생각하는데요. 다음 페이지 보시면 정치 성향별로 보시면 알 수 있다시피 진보부터 중도까지는 반대가 엄청 많아요. 그리고 보수와 중도 보수도 찬성이 많긴 하지만 보류와 반대를 합치면 더 많아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긍정 평가하는 게 보수층에서도 그렇게 강고하지가 않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예, 댓글 한번 같이 보시면 좋겠는데 이거는 예. 진보 댓글이에요. 진보에서는 당연히 좀 비판적으로 보겠죠. 네. 참 어느 시대를 살고 있는지 모르겠네. 뭐 이렇게 하고 있고 거짓 내용 퍼나르고 욕이나 하던 유튜버는 정치 행사에 초청하고 점점점 그래놓고 자윤회 공정인내 하니 이렇게 조금 윤석열 대통령을 비판하는 진보 댓글이 좀 있었습니다. 참. 예, 그리고 중도 진보는 아유 장난 아닙니다. 여기. 네. 그럼 언론이 거기서 뭘 대야 하는지 정정보도 규정이나 빡세게 바꿔 뭐 이 정도 얘기. 야, 정도 아니 반론했으면 되지 뭐가 더 필요하냐 뭐 이 얘기도 나오고 뭐 검찰 독재 공화국 즐겁냐 이렇게 좀 자신의 의견만 관철하려고 하는 태도를 이렇게 좀 얘기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의혹을 부풀려서 사실인 것처럼 보도한 것도 아니고 예. 단순 의혹 인용 보도인데 징계라니 레전드다. 언론의 자유를 위축시키려겠던 의도다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 다음 보면 이 댓글 좀 의미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대법원 3심 판결이 나야 보도가 가능하냐? 이게 이 어떤 공방이나 사회적 논란이나 검증해야 될 이슈가 있을 때 의제를 던져야 되잖아요. 그렇죠. 이런 의혹이 있으니까 이걸 한번 검증해 봐야 됩니다라고 해야 되는데 그걸 못하게 하는 게 말이 되나 이런 지적도 있습니다. 중도에서도 자유를 중시한다는 그 정부 맞냐? 뭐 이렇게 언론 줄봤다라는 표현도 나옵니다. 네, 중도에서 언론 줄봤다다. 제 표현이 아니에요. 저는 고급스러운 표현만 쓰는데 댓글에는 이렇게 좀 자극적인 표현도 있습니다. 중도 보수조차도 조중동만 남겨놓고 언론 통제하고 싶다 이거죠. 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입니다. 옹호하는 댓글이 딱 하나밖에 없어요. 뭡니까? 보수인데요. MBC랑 JTBC 같은 좌파 언론은 사라져야지라는 아주 단순한 보수 의견도 있습니다. 참 사라지라는 말. 아유, 거친 저희는 이렇게 표현까지. 모든 의견을 사랑합니다. 의견 주신 모든 여러분들에게 행복하시길 바랍니다.